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총선이 끝나고 난 뒤에 저뿐만 아니라 생각이 있으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었던 게 한 가지가 있죠. 우리가 절대로 분열돼서는 안 된다. 한 팀으로 하나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원팀으로 하나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두 사람이 원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해 가지고 국민의힘 자체가 사실상 많은 보수우파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 뭐 전 위원장입니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과 국민의힘을 하나의 세트로 이미 가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당정 일치가 돼야 되고 한동훈과 윤석열이 일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없애고 한동훈 위원장을 제거하고 안철수가 됐거나 심지어 나경원 지금 뭐 당선인이 됐거나 이 사람들로 국민의힘을 꾸리고 한동훈은 제거된다라고 하는 모습을 사실 대부분의 지금 보수우파 국민들,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같은 경우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원팀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와 그리고 또 시청하시는 분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계속해 가지고 깨지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김경률 같은 사람이 튀어나와 가지고 김경률 같은 경우는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대위원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나와 가지고 대통령실의 잘못이 70% 80% 가까이 된다. 지속마음은 99%라고 얘기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7, 80% 가까이 된다. 또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 있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대통령실 또한 마찬가지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납득하기 힘든 모습은 뭐예요? 놀랍게도 한동훈 위원장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이번에 극명하게 드러난 게 뭐였습니까? 홍준표와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이 만찬을 가진 거였습니다. 홍준표 시장이랑 윤석열 대통령이 만찬을 갖고 무려 4시간 가까이나 대화를 했다라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총리를 누구로 임명해야 될지 비서실장은 누구로 임명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심지어 이제 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시 만찬 자리에서 홍준표 시장한테 국무총리직을 제안했다라고 하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홍준표는 그런 사실이 없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만 매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식의 보도가 함부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대통령이 그런 식의 제안을 했다라고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상상력을 발휘해가지고 소설로 그렇게 기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대통령이 뭔가를 했다 안 했다,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다 이거에 대해 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이 무슨 뭐 상상으로 소설로 그 기사를 쓸 수 있다라는 게 뭐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대통령이 홍준표 시장한테 국무총리직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죠. 총리와 비서실장을 누구로 임명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홍준표를 만나서 의논했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나아가 아예 그냥 홍준표한테 국무총리직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명명백백하게 사실상 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을 제끼려고 하는구나.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제거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시청하시는 분들이 못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 홍준표니까. 이러면은 사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도대체 홍준표가 정신이 나가면 이상한 사람처럼 총선이 끝난 직후에 기다린 것처럼 모든 책임을 다 한동훈한테 몰았을까? 제가 지금 과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홍준표가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썼었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철없는 애 라는 식으로 표현하고요.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재명이나 뭐 이준석 이런 애들이 하지도 않을 법한 그런 식의 저주와 막말을 한동훈한테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아예 못을 박았잖아요. 총선 패배의 책임은 누구한테 없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없고 모든 것들이 한동훈한테 책임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거를 홍준표가 제 아무리 다음 이제 대선에서 자기의 그 유력한 라이벌이 될 수 있는 한동훈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라고 해도 너무한 선을 넘은 얘기인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17일 날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두 사람이 만나고 심지어 국무총리직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어야 되는 사람, 가장 먼저 만났어야 되는 사람, 보수우파 국민들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만났어야 되는 사람은 한동훈 위원장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가서 지금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났다라는 사실만 이제 보도가 되고 둘이 뭐 무슨 얘기 했는지는 당연히 뭐 비공개로 하면 되는 것인데 만났다라는 사실이 보도가 된다라 그래서 누가 도대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총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버린 상태인데 둘 사이에 어떤 인연도 있고 그리고 둘 사이에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도 있다 보니까 대통령으로서 불러가지고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 정도를 가지고 누가 도대체 뭐라고 하겠냐고요. 민주당과 이재명이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미 총선에 책임을 지고 사퇴한 사람한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정말 그러면 대통령이 보수 우파 국민들의 마음 이게 지금 원팀으로 가야 된다. 반드시 당정일치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당정일치라고 하는 것은 한동훈과 윤석열 원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바람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한동훈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홍준표를 만날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먼저 만나가지고 악수하고 그리고 한번 포옹이라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을 만나기는커녕 홍준표를 만나가지고 이런 식의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나온다. 저는 도저히 이게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실제 지금 이렇게 가게 된다면은 정말 남아있는 3년이 이게 진짜 참담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이번에 M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1%나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27%가 됐는데 이 27%라고 하는 수치는 취임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지금 나온 20%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여기 지금 여론조사 보니까 4월 둘째 주, 그러니까 작년입니다. 작년 4월 둘째 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20%대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MBS 조사에서는. 근데 처음으로 27%까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눈에 띄는 건 뭐냐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당의 당적인 차원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32%로 동률이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방증하는 게 뭐겠습니까? 총선에서 패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정도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정도가 더 크다라고 하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여론조사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실제로 지난번에 나왔던 16일에 있었던 뉴스토마토가 있었던 그 여론조사를 보면 어떻게 나왔습니까? 차기 당대표 선호도 1위를 차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한동훈 장관이었습니다. 한동훈 전 장관 44.7%로 압도적 1위였습니다. 나경원 지금 뭐 당선인 같은 경우도 18.9%가 나왔고요. 안철수 9.4, 유승민 5.1%로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44.7% 압도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또 여론조사가 같이 물어봤던 게 뭐였어요? 총선에 대한 패배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가지고 응답자 가운데 68%가 윤석열 대통령을 꼽았고요. 심지어 보수층에서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가 60%였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은 얼마냐? 전체 국민들한테 물어봤었을 때는 10%, 보수층에 물어봤었을 때 10.9%, 진보층은 13.9%, 중도층 또한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10%대거든요. 이게 지금 보여주는 게 뭐겠어요? 총선 패배에 대해 가지고 압도적인 다수, 과반 가까이 되는 과반이죠, 그냥 과반인 국민들 같은 경우는 총선 패배의 책임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있다라고 보지 않고요. 다가오는 중요한 선거, 지방선거가 됐거나 대선이 됐거나 이 중요한 선거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금 선거를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론조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절대적으로 제가 정말 윤석열 정부의 3년 동안을 위해 가지고 제가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고언이라고 하는 말은 너무 좀 과장된 것 같고 뭐 시청하시는 분도 똑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살기 위해서라도 누가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살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야 되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살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감정이 무슨 뭐 상했다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정말로 총선 책임을 다 물어가지고 홍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한테 총선 책임을 다 물어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제거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지금 얼마 남아있지도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 이게 지금 22%가 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22%의 국민들조차도 어떻게 돌변할지
몰라요. 홍준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만난 직후에도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동훈은 윤석열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주군에 대들다. 폐쇄자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고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총리직을 제안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올 수가 있고 어떻게 이런 사람한테 국정 운영에 대해 가지고 고언을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건 원팀으로 한 팀으로 한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 한동훈과 윤석열 두 사람이 세트로 가야 된다라는 걸 제발 좀 대통령실도 이해를 하고 대통령께서도 제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